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항공기와 전투장비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던 한국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 줄여서 KAI가 발표한 소식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로 FA-50 경공격기의 단자형, 다시 말해 후방석을 제거한 단일 조종석 버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는 발표입니다. 기존 FA-50은 2인승 구조로 훈련과 경공격 임무를 병행할 수 있었지만 이번 단자형은 오직 실전, 오직 전투에 최적화된 기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자형 FA-50은 단순히 좌석 하나를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후방석 공간에는 300갤런에 달하는 대형 보조 연료 탱크가 장착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만들어낼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기존 FA-50의 작전 반경은 약 443km였지만 단자형은 무려 530km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투기의 임무 지속 시간과 작전 범위가 30% 가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단순한 훈련기나 단거리 지원용 경공격기를 넘어 중거리 타격, 장시간 대기 작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변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운용 비용입니다. FA-50 단자형은 성능은 F-16의 약 80% 수준을 구현하면서도 가격과 유지비는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예산과 인프라가 제한적인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고가의 F-16을 도입하기 어려운 나라라 하더라도 FA-50 단자형을 선택하면 F-16에 버금가는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이미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KF-21로 이어지는 전력 증강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FA-52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뿌리는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KAI와 미국 로키드 마틴이 손을 잡고 탄생시킨 T-50 골든이글 훈련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2002년 첫 비행에 성공하고 2005년 실전 배치된 T-50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T-50을 기반으로 다양한 파생형이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FA-50입니다. 내부 연료량 증가, 레이더 확장, 항전 장비 개선, 다양한 무장 탑재 능력 추가 등을 통해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공격기로 진화한 것입니다. FA-50의 심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GE-F404 터보팬 엔진입니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고도 14,630m에서 작전이 가능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합니다. 내부 연료 2,655리터, 외부 탱크로 1,710리터를 추가로 운용할 수 있어 전투 지속력이 뛰어납니다. 최신 블록 2형 업그레이드에서는 공중급유 기능과 컨포멀 연료 탱크까지 탑재되어 한층 더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조종석은 방탄 기능이 검증된 아크릴 캐노피로 보호되며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과 첨단 항전 장비가 통합되어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집중도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무장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단거리 AIM-9 사이드와인더, 중거리 AIM-120 암람, AGM-65 매버릭, JDAM과 같은 정밀유도 폭탄, 그리고 KEPD-350K 같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까지 폭넓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포드, 표적 지시 포드, 정찰 포드 등 다양한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작전 범위와 유연성이 극대화됩니다. 블록 2형에서는 미티어, 아이리스-T, 브림스톤 같은 최신 서방 무기 체계까지 통합되어 더 이상 훈련기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무의미해질 정도의 전투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이미 FA-50을 도입했고 베트남과 이집트, 콜롬비아 등도 잠재 고객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2014년 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최근 또다시 12대를 추가 구매하며 FA-50을 자국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과를 넘어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변화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FA-50 단자형 개발은 곧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기술 발전의 과정이자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후방석을 없애고 연료를 추가하는 작은 변화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커다란 전환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FA-52 발전은 단순히 기체의 구조적 변화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한국 방위산업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기술력과 국제협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단자형 FA-50 개발은 단순한 훈련기와 경공격기 시장을 넘어 본격적인 F-16 대체 시장까지 공략할 수 있는 포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자형 FA-50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전 중심 최적화입니다. 후방석을 제거하고 조종석과 항전 장비를 단독 운용에 맞게 재배치함으로써 조종사가 모든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좌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본질적인 운용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비 부품의 수는 줄어들고 구조는 단순화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조종사 훈련 역시 단독 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단자형 FA-50은 더 멀리, 더 오래, 더 경제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FA-50은 과거 훈련기 기반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본격적인 전투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FA-50을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FA-50을 도입한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KF-21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훈련기에서 시작해 경공격기로 그리고 본격적인 중형 전투기로 이어지는 이 단계적 발전 과정은 한국이 설계한 치밀한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FA-50을 도입한 뒤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정비 운용 체계에 익숙해져 있어 KF-21 전환 과정에서도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FA-50은 단순한 수출 성공작이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관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략은 폴란드 사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폴란드는 노후화된 미그-29와 수호이 전투기를 대체할 필요가 있었고 빠른 납기를 제공하는 FA-50을 선택했습니다. 무려 48대를 한꺼번에 계약하면서 폴란드 공군의 주력기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산 무기가 단순히 값싼 대체제가 아니라 신뢰성과 납기, 정비 편의성에서 세계 시장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는 FA-50 경험을 바탕으로 KF-21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한국과의 군사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FA-52 무장 능력 또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같은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JDAM, GBU 계열 정밀유도 폭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블록 2형에서는 미티어, 아이리스-T, 브림스톤 등 최신 유럽산 무기까지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전투기의 전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첨단 무장의 통합은 FA-50이 더 이상 경공격기라는 범주에 머물지 않고 중형 전투기 시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FA-50 단자형뿐 아니라 TF-50 훈련기 버전까지 개발해 미국 등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수출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체질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조종사 훈련부터 실제 전투 운용까지 한국산 기체로 이어지는 풀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닌 종합적인 군사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FA-50을 훈련기 출신 경공격기로만 보던 시각은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명백한 전투기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실전에 투입해 800발 이상의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으며
단 한 발만 빗나갔을 정도로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산 무기의 작전 신뢰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FA-50 단자형은 단순히 하나의 파생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치밀하게 설계한 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 퍼즐입니다. 단자형은 F-16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실전적인 기체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KF-21 보라매로 이어지는 한국 항공산업 발전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FA-50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공격기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을 뒤흔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사례는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갖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폴란드는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A-50을 대량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기체의 성능만 본 것이 아닙니다. 납기 속도, 정비 편의성, 그리고 한국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까지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전력을 보강해야 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곧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무기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에 인도되는 FA-50에는 최신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됩니다.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이 레이더는 지라갈륨, 간, 기반 기술을 적용해 경량화와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탐지 성능은 기존 F-16에 탑재된 APG-68 레이더를 뛰어넘으며 전자전 대응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FA-50은 기체 구조는 경량임에도 불구하고 전투 장비는 최신형을 탑재해 사실상 소형 F-16급 성능을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즉시 운용이 가능한 장점을 제공해 폴란드 공군이 높은 평가를 내린 이유가 되었습니다. 무장 통합 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폴란드 공군은 이미 FA-52 AIM-9 사이드와인더 운용을 공식 승인했고 최신 AIM-9X까지 통합을 확정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AIM-120 암람 역시 통합이 지원되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F-16 판매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입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필리핀 공군은 FA-50을 실전에 투입해 정밀유도 폭탄을 수백 발 이상 투하하면서 압도적인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FA-50이 단순히 훈련기에서 출발했더라도 실전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점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또한 FA-50은 유지비와 운용률에서 다른 전투기를 압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성능 전투기인 F-16, F-15K 등의 가동률은 평균 60% 안팎에 머물지만 FA-50은 훨씬 높은 운용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 부품 비율이 높아 수급이 용이하고 정비 사이클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활주로 조건이 까다로운 소규모 공항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중소규모 국가들의 공군 전력에 최적화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전투력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쉬운 전투기라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FA-50 도입국들이 자연스럽게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FA-50을 먼저 도입해 한국의 정비 운용 체계에 익숙해진 국가들은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한국산 기체를 선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FA-50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과적으로 FA-50은 KF-21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며 한국산 전투기 수출의 사다리 구조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KF-21 보라매 프로젝트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KF-21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8조 원이 넘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8년 이후 공대지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방위사업청의 발표에 따라 일정이 1년 반 이상 앞당겨져 2027년부터 조기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 공군이 한층 빠르게 공중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KF-21 보라매는 블록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 중인 블록 1은 4.5세대 수준의 세미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무장 탑재 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후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생산될 블록 2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체로 발전할 예정이고, 최종 단계인 블록 3에서는 5.5세대 전투기 수준까지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즉, KF-21은 한국이 단순히 5세대 전투기를 따라잡는 수준을 넘어 차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엔진의 국산화입니다. 현재 KF-21에는 미국산 F414 엔진이 적용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량 국산 엔진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핵심 부품과 고온 내구 소재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인코넬 718 합금 같은 초내열 소재와 냉각 코팅 기술은 세계 최상위 수준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FA50과 KF-21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FA50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가치를 입증하며 길을 닦는 역할을 하고 있고, KF-21은 그 길을 따라 한국의 항공산업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장을 개척하고 다른 한쪽은 그 시장을 장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기체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이제 세계 군사 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의 핵심은 단순히 기체 성능 향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징적 여정이기도 합니다. KF-21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단순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기술적으로 독립하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엔진 부품의 국산화 비율입니다. 2023년 초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F-21 엔진 부품의 국내 제작 비율은 이미 40%에 도달했습니다. 목표는 이를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이는 전투기 정비 효율성, 부품 수급 안정성, 나아가 장기적인 자주 국방체계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수십 년간 터보팬 엔진을 라이선스로 생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항공 엔진용 특수합금인 인코넬 718을 독자 기술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합금은 초고온과 초고압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어 터빈 블레이드 같은 복잡하고 정밀한 부품 제작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항공 엔진 분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섭씨 16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와 냉각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는 독일 지멘스나 미국 주요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민간 발전용 기술과 군용 항공기 기술을 결합하는 방식은 한국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기술 발전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전략을 보여줍니다. KF-21은 블록 단계를 거치며 점차 진화합니다. 블록 1은 4.5세대 수준으로 주로 무장 탑재 능력 강화에 집중했습니다. 블록 2는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며, 블록 3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전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 작전 수행이 가능한 5.5세대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만 스텔스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과 센서 융합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진화를 의미합니다. 즉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는 기체가 아니라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장형 플랫폼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은 국제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 호주, 폴란드 등 여러 나라가 KF-21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KF-21이 미국의 F-35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FCAS 프로젝트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KF-21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F-35 추락 사고와 기체 신뢰성 논란은 KF-21이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호주 역시 KF-21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군사적 긴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만약 호주가 KF-21을 도입한다면 인도네시아 공군의 균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의 합류는 한국에 큰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체 수출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중전력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을 통해 안정성과 기동성을 입증했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실제 비행 과정에서 보여준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조립 공정과 엔진 성능, 항전 장비 모두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당초 계획을 뛰어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도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전은 한국 방위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KF-21 한 기종에 그치지 않고 무인 전투기, 첨단 미사일, 항공 전자장비 분야까지 기술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 수상정, 고속 상륙정, 신형 도하 장비 등 다양한 방산 사업이 병행되고 있어 한국은 공군뿐 아니라 해군과 육군 전력까지 균형 있게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은 곧 한국 전체 방위산업의 도약을 상징하는 것이며 이는 향후 수출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미래 전장을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선언이자 세계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의 상징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고 전략을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KF-21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히 기술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사고와 국제 정세를 읽는 통찰력이 함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FA-50과 KF-21은 한국이 어떻게 현실적인 선택과 미래지향적 도전을 동시에 해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FA-50은 값싸고 빠른 납품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중소규모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무기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값 때문만이 아니라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기적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장기적으로 KF-21과 같은 차세대 무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KF-21은 한국이 미래 전장을 바라보고 만든 무기입니다. F4, F5 같은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는 동시에 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블록 단계를 거쳐 점차 진화하는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추격자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도자로 국제적으로도 KF-21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FCAS 프로젝트의 불확실성과 F-35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KF-21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의 미묘한 군사적 균형 속에서 KF-21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과 남미 일부 국가들도 KF-21의 수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줍니다. KF-21의 엔진 국산화 노력은 자주국방의 핵심을 상징합니다. 현재는 미국산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점차 국내 기술 비율을 높이며 독자 엔진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코넬 718 합금, 초내열 소재, 냉각 코팅 기술 등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고 이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항공 엔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국방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방위산업 전반에서 균형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고속 상륙정, 신형 도하 장비,
해상작전 헬기 등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공군, 해군, 육군의 전력을 균형 있게 현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 중심에는 KF-21과 FA-52이 있으며 이 두 기체는 단순히 항공전력의 강화가 아니라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론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산 전투기 개발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FA-52 성공적 수출과 KF-21 외 안정적인 시험 비행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국민들은 자국에서 개발한 전투기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부심을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현실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FA-50과 KF-21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FA-50은 시장을 열었고 KF-21은 그 시장을 주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체가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입국에서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는 강국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방산 강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